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독일이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하며 중국 기업의 자국 에너지 사업 인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버트 하벡 독일 부총리는 FTPA를 인용해 공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TPA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자국 사업체가 EU 역외 지역으로 매각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이 3차 해상 시험에 나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차 시험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해상 시험에 나서면서 푸제남 배치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교보생명그룹은 일본 SBI그룹과 디지털 금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STO 사업을 위한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키로 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200 기준 상장사의 올 한 해 영업이익을 역사상 최고치인 256조 원으로 전망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200 기준 2024년 영업이익을 256조 원으로 전망한다며 2024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이를 훌쩍 넘어선 사상 최대치를 형성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실적이 1분기 어닝 시즌을 지나며 상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수 흐름은 어떤 양상을 보일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성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실시간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성규 일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또다시 코스피 2,800포인트가 넘어가서 많은 분들이 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내 주식이 또 안 가고 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종목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속상하신 분 13시 투자스쿨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또 함께해서 시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그리고 장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출발한 뒤에 그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 그 기대감에 2% 넘게 올라주고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빠지면서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 영향에 전반적으로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관련주 포함해서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오늘 미국 증시 조기 폐장했죠. 네. 자,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오늘 그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급등 그리고 테슬라의 깜짝 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급등이 일어나고 있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이 지금까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현재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즉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끌어올리는 그 국내 증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선 코스피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자리 보시게 되면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갭 상승을 아침에 크게 했죠. 자, 그래서 2,817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던 모습 보여줬고
장중 2,82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위아래로 흔들다가 지금은 다시금 떨어지고 나서 아래 꼬리 주고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오후장이 들어가면서 생각보다 상승세가 조금 약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단 다시금 2,800포인트를 보다시피 이렇게 넘어선 자리에 있는 모습, 이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그 기본적인 신뢰가 떨어지진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강력한 지수 종목들, 큰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고 정작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내 종목이 안 간다라는 아주 황당한 현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화를 내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 주시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금 현재 봤을 때 드디어 840포인트를 일단 넘어선 모습 보여주고 양봉을 만들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자리 표시해 놓은 것을 보시게 되면은 윗꼬리를 주고서 역시 상승 추력은 좀 부족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개인만 지금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순환매가 돌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HLB 관련된 그룹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이 간암 치료 관련해서 역시 앞으로는 이번에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보완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나올지 결과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말고 굉장히 냉정하게 지켜보시면서 가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그 이외에도 제약바이오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그 항암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종목 한번 보면은 현재 삼성전자 자 여기서 보면 상승 나왔죠. 갭 상승 나왔고 거기다가 위아래로 꼬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가운데 84,000원대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힘입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적 발표가 내일 하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중요한 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로 상극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올라가면 반드시 한쪽은 떨어질 수 있다. 요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가 올라갔으니 당연히 SK하이닉스 떨어질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지금 크게 음봉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23만 원 라인이 지금 무너졌는데 어떻게든 아래 꼬리 주고 이 자리를 지키려고 당겨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큰 문제는 엔비디아가 그래도 반등이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는 데에 비해서 SK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엔비디아의 현재 자리는 이미 고점이고 상당히 많은 그 매도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조 지표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이미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또 상당한 물량의 기관 물량 투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지금 자리를 조금 더 지켜가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즉 시차를 조금 둘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대웅이라든가 자 대웅 오늘 일단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관련되는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신약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웅 올라간 것이 있고 그다음 HLB 이틀 연속해서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또 다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서 11% 넘는 이런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외에도 2차 전지에 있는 솔브레인 홀딩스 역시 이번에도 좀 강하게 올라가는 등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 견조한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역시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혼자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AI 칩 중심으로 사업 역량을 재정비한다는 전략에 따른 조치인데요. 또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조만간 DS 부문의 개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갤럭시 언팩 행사도 앞두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앞으로 어떤 행보 보여줄지 계속해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 2일 미국 소재의 제약사와 역대 최대 규모의 CDMO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작년 전체 수주 금액의 40%를 넘는 수준입니다. 자, 이에 따라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죠. 우리 장 학생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스쿨의 뉴스 오늘장 머니 이슈를 분석하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삼성 반도체 리밸런싱. 자, 관련된 이야기. 관련 두 번째 한수원 이야기. 세 번째는 여기에 이제 항공 관련 종목. 그다음 네 번째는 바로 우리의 바이오주. 그 중에서도 CDMO 관련된 것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삼성 반도체도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 자, 리밸런싱이라는 게 용어가 뭐냐 하면은요, 사실은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금융에서는 어떠한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구조 자체를 싹 뜯어 고치는 것을 리밸런싱이라 그러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부문에 대한 구조 조정을 조만간 조직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그동안 엑시너스 오토라고 부르던 차량용 반도체 개발을 일단은 잠깐 보류하고 잠깐 정지하고서는 여기에 있던 팀들이 전부 다 AI 칩 개발하는 곳으로 들어갔다. 즉 무엇이냐? CXL 메모리부터 해서 그 다음에 AGI 관련돼 있는 이쪽 분야로 해가지고 움직인다. 따라서 이쪽에 관련된 테마들이 이제부터 삼성전자를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오늘 기사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CXL은 일단은 메모리 관련된 기구. 그래서 일단은 GAA부터 해서 GAA 관련된 기술과 연결돼서 앞으로 차세대 이런 그 기술로 들어가는 메모리 기술이 되는 것이고, 즉 앞으로 무한 확장이 가능한 그런 메모리의 기술. 두 번째 AGI는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래서 일반적인 AI가 아니라 목적에 부합하도록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AI 칩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LSI 사업부라는 게, 이 LSI는 굉장히 오래된 용어입니다. 한 80년대나 나왔던 용어니까 이건 뭐 지금 그렇게 뭐 얘기할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LSI 사업부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AGI 같은 이런 시스템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일단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있는 그 SoC, 시스템 온 칩, 즉 온디바이스 AI로 이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온디바이스 AI를 굉장히 지금 밀어야 된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거 모바일에 들어가는 갤럭시 북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 이런 데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가는 모든 온디바이스 AI 칩을 지금부터 굉장히 역점적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한수원 중저준위 방패물 발생 기관과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 한수원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지금 경주에 그 방패장 있죠? 중저준위 방패장. 그래서 아주 그렇게 많이 지저분하지 않은 그런 방사성 폐기물을 다루는데 그거를 만드는 기관. 뭐 뻔하죠. 한마디로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이런 방사성 폐기물 그다음에 거기에다 유지보수 관련된 기관들 그런 업체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사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원. 자, 원자력, 자, 한수원, 원자력연료, 원자력연구원, 방사선진흥협회 얘네들이 지금 다 합쳐가지고서 이제 협의체를 만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
2031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이전에도 다른 시간에 2031년이 되면은 다른 데서도 그렇고 여기 13시 투자스쿨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방사성 폐기물 즉 재생 폐연료봉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은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2031년 이전에 어떻게든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쉽게 얘기해서 폐연료봉을 집어넣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방폐장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2024년 지금 와서 이 업체들이 여기에 있는 이 여러 기관들이 이제는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고 결국 뭐냐? 고준위 방폐장 이거를 밀어붙이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걸 하게 되면 결국 뭐가 뜬다는 얘기죠? 자, 원전 관련주가 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전 관련주들을 앞으로 이제 폐기물하고 연결해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되느냐? 두 번째, 오래된 원전을 일단은 여기서 이제 클로즈 아웃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폐기 처리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들, 그런 관련 종목들, 그리고 신규 원전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세 번째 LCC, 자, 항공 관련입니다. 지금 제주항공이 벌크업하겠다. 현재 등치로는 제주항공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그 진에어나 에어부산 같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티웨이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 이스타항공 뭐 이런 게 있죠. 자, 여기에 국내 1위의 저가항공, 제주항공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시장 재편을 맞아가지고 등치를 키우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필요하다면 M&A까지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대상 업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타, 그 다음 또 누가 있느냐? 티웨이. 이거 우리가 먹을게 이러고 있는데 지금 티웨이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지배구조 개편 들어가 가지고서는 지분 매각도 하고 있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티웨이 지분을 제주항공이 먹는다. 합치면은 등치가 커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되죠? 티웨이는 갑자기 주가가 빵빵 튀어오르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추천해주는 종목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항상 잘 생각하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는 이제는 지속구조 가능한 수익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단의 효율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 등치 더 키워가지고 장사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티웨이 항공 상당히 좀 매력적이기도 해요. 왜냐? 유럽 노선을 지금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는 약간은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계속 이제 취향하고 날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 이 정도의 능력하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M&A에서 제주항공이 먹었다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등치가 좀 커지면서 그만큼 또 다른 시장을 먹을 수 있겠죠? 기존에 LCC 항공시장 기껏해봤자 멀리 가면 호주요. 그 가까운 데라 그러면은 그냥 우리 동남아 정도 괌까지나 가던 이런 시장에서 이제 유럽까지 갈 수 있다 그랬을 때 제주항공 상당히 눈독 들일만 하다는 거죠. 이 티웨이를.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연매출 4조 원 시대가 열리나 달리는 K바이오 CDMO. 자, 보셨죠? 자, CDMO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미국 업체하고 지금 계속 계약을 해서 여기에 지금 1조 4천억짜리의 계약을 했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봤을 때 CDMO, CMO는 완전히 엄청난 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월 만에 연 누적 수주 2조 5천억 원을 달성을 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삼성그룹 안에서 이제 바이오 특히 CDMO 사업이 반도체 이외에 또 다른 하나의 큰 먹거리로서 이제 자리 잡을 확률이 앞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도 살펴봤습니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500%를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테마 어떤 것들 짚어주실까요? 자, 일단 4가지 뉴스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 반도체, 원전, 항공, 바이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요즘 맨날 우리 김성규 강사 맨날 첫 번째 거를 찍어서 오늘 반도체 얘기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안 해요. 네, 그거 안 합니다. 오늘의 테마. 자, 바이오 관련 이야기 4번째 걸로 할 겁니다. 자, 연매출 4조 원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달리는 K바이오, CDMO 관련된 이야기. 자, CDMO 관련주 혹은 CMO 관련주라고 부르는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의 양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다 보면은 당연히 펩타이드 걸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 일부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생뚱맞지만 체외 진단. 자, 얘가 왜 들어가느냐? 결국은 바이오 시밀러들이 체외 진단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그 시약을 묻혀놓은 여러 가지 키트들이 결국은 대량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도 역시 이런 분야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즉 CDMO와 체외 진단은 결국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바이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느냐? 앞으로 제약 바이오에서 중요한 것마다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펩타이드,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줄기세포. 이 3가지가 앞으로 끌어가야 되는 새로운 우리의 바이오 시장의 먹거리다. 계속해가지고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도 기억 못하는 분들이 있다. 기억하시고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얘기해줬으니까 지금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죠? 이 어려운 시장에서 떠오르는 게 왜 이렇게 제약 바이오가 떠오르느냐?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섹터를 집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왜? 트렌드를 알아야 정확하게 그걸 집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바이오에서는 파운드리, 자, 반도체에서는 팹리스 파운드리 해가지고서는 자, 설계하는 회사 따로, 그 다음에 찍어내는 회사 따로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바이오는 뭐가 있느냐? 이거 개발해서 만드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한다면은 파운드리라고 볼 수 있는 회사는 뭐냐? 바로 CMO 혹은 CDMO 사업을 하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CMO라 그러면은 그냥 주문 제작인데 CDMO다 그러면은 너네가 원하는 게 어떤 거니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한번 찾아가지고서는 그거대로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거. 그 2가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CMO를 위주로 가는 회사, 즉 여기는 별거 없습니다. 배양기 엄청나게 큰 거 쉽게 얘기해서 그 가마솥 엄청나게 큰 거에다가 배양액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개발되어 있는 수많은 이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들을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배양을 해내서 대규모로 만들어 포장을 하는 것을 CMO. 그러면은 CDMO는 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 들어가는 균주를 뭘로 만들어줄까? 우리가 그거 연구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연구해가지고서 니네한테 줄게. 이것까지 해놓는 거를 CDMO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바이오계의 파운드리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아주 쉽게 아실 수가 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생산 능력이 중요하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각했던 거, 제약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였냐? 개발 능력이 좋은 회사가 중요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개발이 물론 중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임상하고 그러고 나서 승인을 받는 거. 자, 식약처가 됐던 FDA가 됐던 아니면은 유럽의 CEMDD가 됐던 자, 받으면은 중요한 거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다? 받고 난 다음에 그거 판매를 하려면 물건이 없어서 못 팔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 바이오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공장을 짓기에는 너무 힘들고 하니까 결국 뭐다? 요것도 외주주자. 제작을 외주준다. 그래서 파운드리 같은 개념을 해가지고서는 외주를 주는 것이 바로 CMO 사업이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 CMO 공장에서 거기에 배양기 용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안에다가 배양액 집어넣고서는 거기에 개발되어 있는 여러 바이오시밀러나 세포나 아니면은 여러 균들을 집어넣어서 대규모로 배양한 다음에 포장하는 포장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배양하고
포장시설이 중요하다. 자, 이거를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 두 번째, 화학물질에서 바이오시밀러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 제약 바이오 부문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왜? 화학물질을 썼더니 이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암이라든가 이런 거 잡는 건 좋은데 멀쩡한 세포도 잡아 죽이는 그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거기다가 때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이 병을 고치고 났더니 저 병이 생겼어요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실제로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문제가 뭐였느냐? 승인을 받는데 걸림돌이 컸다. 승인의 허들이 엄청나게 컸다. 이게 문제라는 거였죠. 그런데 바이오시밀러는 특징이 뭐다? 일단은 인체 혹은 이 동물에게서 나온 것들 중에서 사람에게도 작용하는 것과 되게 유사한 물질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아미노산이라 그러죠. 단백질, 그 다음에 이것들이 그리고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몸에서는 화학물질보다는 좀 더 쉽게 받아준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로 변환을 해서 하거나 혹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줄기세포로 갔다. 그러면 이게 아주 더욱더 몸에서는 제대로 받아가지고서 치료할 수 있는 데를 빨리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다. 특히 이게 내 몸에서 나온 거, 내 몸에서 나온 줄기세포. 자, 제대 줄기세포라고 그러죠. 자, 탯줄에 보통 보면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탯줄과 태반에 가장 많은 줄기세포가 들어있고 그 줄기세포는 바로 태어난 태아에 가장 확실하게 잘 맞는 그런 줄기세포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서 잘 그야말로 질소냉각해놓고 잘 얼려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거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니 포인트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CDMO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접근법에 변화가 생겼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그냥 우리가 당뇨라 그러면 인슐린이요. 그 다음에 비만 치료약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오젬픽이라든가 뭐 위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아가지고 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화학물질로 된 것들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때만 확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만성질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런 바이오시밀러를 조금씩 서방제 형식으로 내놓는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제형을 이용한 여러 제형 변화를 일으켜서 변화해서 가장 우리 인체에 맞는 그런 식의 치료요법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 바이오시밀러들을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들이 자 바이오 물질을 개발해서 승인받는 건 좋은데 대량으로 만들려 그러니 시설비가 엄청나죠. 자 생산 시설 비용은 엄청나요. 시설비는 엄청나게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이거 그냥 어디서 누가 다른 이거 맡아가지고 해주는 공장 같은 게 없나를 생각했을 때 바로 CMO가 필요하게 되었다. 자 양산하게 됐다. 이게 반도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되었고 그게 지금 현재 바이오로 넘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양산에 대한 것이 더욱더 중요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엄청나게 큰 가마솥이라 그러긴 그렇고요. 그 배양기라고 얘기하죠. 보통 배양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가 앞으로 이 회사들의 CMO 기술, 즉 대규모 생산, 그 다음에 CDMO, 맞춤형 대량 생산 이 두 가지가 가능해지는 것들을 이제는 주목을 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 바이오 짚어주셨는데요. 바이오 물질 개발 후에 양산이 필요한 만큼 관련주들 흐름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종목들 뽑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좀 보도록 할게요. 되게 지금 재밌는 게 CMO, CDMO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들이다. 왜? 일단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에는 이 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어디? 셀트리온 이 두 개 회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봅니다. 자, 미국의 제약사와 1조 4천억 원짜리 CDMO 계약을 만들면서 급등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들어와 가지고 두 번 벌써 이렇게 급등한 모습 보여줬고 떨어졌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아줬다. 자,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틀 연속을 해가지고 급등한 다음에 약간 조정받고 있는 이 자리.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종목이 그러면은 잡주냐? 여러분 100조 가까이 되는 잡주 보신 적 있습니까? 한 5, 60조 되죠? 5, 60조짜리 잡주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잡주가 아니에요, 얘는. 얘는 정말로 엄청나게 그 시설 기반으로 움직이는 CMO, CDMO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거는 그동안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충분히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실제로 봤을 때 대략 한 91만 원, 92만 원대까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우선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앞으로 올라갔을 때 상단은 어디까지 가겠냐? 이게 103만 6천 원인가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거기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 자, 과연 바이오가 반도체를 넘어갈 수 있겠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으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바이오가 분명히 먹거리, 차세대 먹거리고 굉장히 큰 거긴 하지만 이전에도 2차 전지가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한번 크게 조금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올라갈랑 말랑하는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럼 지금 현재 봤을 때 이전에 있던 그 자리까지 올라가겠는데 올라가는 거는 가능하고 그럼 그걸 넘어서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은 모른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걸리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CMO와 CDMO 회사들은 과연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매출을 늘리고 더욱더 등치를 키울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걸려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만성질환인,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비만, 그 다음에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 쭉쭉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병에 관해 가지고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CDMO를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렇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사람은 약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는 일에는 돈을 얼마든지 쓴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셀트리온. 램시마이스C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코센틱스가 지금 FDA 3상을 신청했다. 이제 임상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성공했다.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회사인 이 셀트리온이 성공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 승인이 났다. 그러면은 HLB 저리 가라 할 만큼 굉장히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 셀트리온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CMO가 가능하잖아요. 공장이 있으니까. CMO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자기들이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이 펩타이드 바이오 시밀러들을 바로 자기들이 뽑아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든 이익이 고스란히 어디로 간다? 셀트리온한테 그냥 바로 다 간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자리로 봤을 때 자,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여러분, 횡보하고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때는 사야 되는 거야. 자,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조금씩 야금야금 아주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거래량들을 봤을 때 이 거래량 가운데서 조금씩 해가지고서는 기다리다 지치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씩 사모은다라는 거죠. 외국인 기관이 들락날락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의 가장 좋은 장점. 우리의 그 팬클럽 강성지주들께서 계시죠. 강성주주님들께서는 여전히 우리는 서정진 회장님을 믿습니다. 이러고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상당히 잘 될 거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제약사와 CDMO 계약 소식에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은 FDA 3상 신청에 상승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좋아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이 안에서 딱 한 종목만 고른다면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좋은 거 2개 갖다 놨는데 더 좋은 거 달라 그러면 제일 힘들어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장 원픽. 자, 봤을 때 단기로는 바이오로직스, 장기로는 셀트리온.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하나만 판다. 얘네들은 지금 특징이 뭐냐? 일단은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와봐.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줄게 라는 업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대규모 배양시설이에요. 대규모 배양시설. 대규모 배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대규모로 만들어 가지고서 한꺼번에 시장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다는 게 바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그 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최근 이틀 급등 나오고 나서 지금 잠깐 조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셀트리온. 개발이 우선하는 바이오주.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무엇이 됐냐? 이게 바로 개발을 항상 우선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디벨롭먼트를 한다. CDMO죠. 보통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CMO로 즉 대규모 제작을 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둔다면은 셀트리온은 여기에 대해서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CDMO 즉 개념 즉 내가 직접 개발해 가지고서 내가 직접 가마솥에서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옆으로 쭉 가고 있다. 힘을 응축하고 있는 거죠. 횡보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저평가가 계속 이어진다. 이어지면 결국은 언제가 되냐?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제약바이오 중에서 CMO, CDMO 지금부터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모두 모멘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는 시간인데요. 히든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로 1월 9일에 언급해 주신 엔캠 307% 넘는 탄력적인 강세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GST 매수가 33,250원 기준 80% 가까운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3일에 짚어주신 롯데칠성 13% 가까운 강세 나타내며 수익률 5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카페24 매수가 35,850원 기준 19% 넘는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자, 이어서는 6월 13일에 언급해주신 샘표식품 37% 넘는 수익 기록하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500%를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살펴보다 보니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들어갔던 100종목이 넘는 여러 종목들 중에서 아주 잘 갔던 종목들 오늘 최근 걸로 2개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한국금융지주 이틀 전에 드렸던 자료. 자, 7월 2일에 68,800원 종가 매수 권해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노란색 원으로 표시했던 이 자리가 제가 여러분들께 표시했던 자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틀 연속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6.1%인데 이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수익률이라 그러시냐 그런 분들, 자, 이거 등치가 얼마나 하다고요? 시가총액 4조 원이 넘어가는 금융지주사, 그중에서도 증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금융지주라고 얘기했죠. 자, 이 정도면은 다른 데 비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금융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자리에서도 아직도 위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 룸이 상당히 많이 있는 종목이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자리 아직도 여기에 보시면은 이 까만색 이 저항대 73,400원 넘어가면은 아직도 이러는 충분히 한참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무한테나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닌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비올. 자, 미용기기 관련해서 2가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오늘 비올 지금 보면은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자, 6월 27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를 권해드렸고 대략 5거래일 정도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용기기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봤을 때 순환매가 돌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순환매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 앞으로 봤을 때는 실적으로도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무 데서나 구할 수는 없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리뷰 종목으로 한국금융지주와 비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 만들어내고 계신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탄력적인 수익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까지 살펴보다 보니 오늘의 종목에 대한 기대감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의 바이오 관련주 별이 4개. 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중요목의 모멘텀. 항암치료제는 영원한 재료다. 한마디로 이 종목은 뭐다? 항암치료제 전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다? 대표적인 항암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CDO나 CDMO하고는 조금 다른 종목이고, 이 종목의 포인트, 표적 치료제를 만드는 신약 개발 전문. 근데 여기에서 또 뭐다? 약간은 좀 더 그 신약 물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두 번째, 항암 치료제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지금 굉장히 다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소폐 치료제, 폐암 치료제죠, 한마디로. 그 종목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폐암 관련된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종목도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게 됐을 때,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 대략 작년에 잠깐 이렇게 한번 급등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위로 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전에 있던 이 반자리 절반선을 돌파를 한 자리, 이번 주에 드디어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이 종목 앞으로도 살살 조금씩 모아가지고서 구경하고 계시면은 상당히 좋은 많은 수익을 올려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바이오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되고요. 별의 개수는 히든 종목명 글자 수를 뜻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고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영향받아서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힘을 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지수 움직임 유가증권 시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하루 만에 2,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8% 넘게 오르면서 갭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늘 장중 2,822선까지 올라서면서 장중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탄력이 살짝 떨어지면서 2,815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삼성전자 강한 탄력 받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3% 강보합권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장중 844선까지 올라가면서 탄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HLB 어제 이어서 오늘도 탄력 보여주면서 지수 상방을 가하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0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동반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제조업과 대형주 위주의 사자세 보이면서 2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연기금 쪽 많이 사들입니다. 금융투자 다음으로 담아내면서 현재 6,700억 원대 매수세 나타납니다. 개인은 홀로 대형주 위주의
매도세 보이면서 8,6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는 엇갈린 수급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제조업 위주의 사재세 보이면서 9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제조업, 기계장비 위주의 사재세 보이면서 현재 400억 원 넘게 팔아냅니다. 기관은 3거래일 연속 덜어내면서 350억 원 넘게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마감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미국 증시 독립기념일로 휴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영국에서는 총선이 실시되죠.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글로벌 정치 변수들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오늘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이제 뭐 극우다 어쩌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크게 우리 증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대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들의 움직임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게 조금만 이제 얘기해도 아주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휘청휘청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지켜봐야 된다. 요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자리 보시게 되면 2,815포인트 거의 10자를 딱 만들었죠.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오후가 들어가면서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기 힘든 장세가 되었다. 즉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의 특징은 뭐였냐면 기관이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오전에 들어왔다가 지금 이 오후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3분기가 처음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관이 빠르게 지금 바닥을 잡아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 빠지더라도 오히려 이것은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의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아주 맛있게 후루룩 먹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다른 외국인 기관들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까지 최소한 외국인은 최소 30조 원 이상은 매수가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 물량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약간 좀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840포인트 넘어서 이 자리를 지켜가고 있고 아무래도 오늘도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늘이 아니냐 내일인데 내일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휴장을 하는 미국 증시의 경우 여기에서는 또다시 순환매 장세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보고 있죠. 특히나 지금 오늘 우리 종목들도 그나마 아침에는 2차전지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후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이게 엉망해지면서 지금 개별 장세로 다시금 돌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봤을 때는 실적 좋고 갈만하고 똑똑한 애들이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못 간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어떤 재료가 나오고 즉 테마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잠깐 튀어나오는 이런 종목들 이외에는 그나마 가기가 힘들다. 조금은 쉬어가는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종목, 큰 종목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내 종목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이번 주 내내 조금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여기에서 절대 화를 내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의 종목을 지켜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나마 지금 좀 버틸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쪽으로는 꾸준하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 나타나는 가운데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매수세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 관련 종목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끌어올린 국내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테마머니로는 반도체, 원전, 항공, 바이오 쪽 살펴봤습니다.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바이오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히든머니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